30%대 진짜 대박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40%대는 미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50%대의 마진율은요, 야 이거는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런 종목은. 최소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이익을 뽑아내는데 마진율이 50%가 나온다? 이거 심지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27년도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거 그냥 압도적인 대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영상은 한글날 특집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날 또 연휴 잘 푹 쉬시면서 오늘 영상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기만 해서는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 안에 마진율까지 같이 개선이 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제가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선별을 하고 그 선별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특히나 이익률이 뛰어난 종목을 오늘 10개 종목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지금 사봐도 괜찮겠는데 할 정도로 주가가 아직 뛰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영상 무료로 이렇게 제작해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익률 탑10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건 차트가 상향, 다시 말해서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되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추세가 깨지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빠졌다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돌파하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어떻게 보냐 면, 재무적인 기준은 맨 첫 번째로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증가하는지를 봅니다. 이게 이제 외형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질까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 때 마냥 돈만 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얼마나 남겨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사업 벌리고 외형 확장하고 이러다가 좀 기우뚱하고 사업이 힘들어질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진율, 이익률을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그냥 계속 당장에 돈이 된다고 사업을 계속 벌리다가 잠깐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쇼크가 왔을 때 사업이 휘청거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에 추가로 보셔야 하는 마진율입니다. 이 마진율은 무엇이냐? 영업이익률이랑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입니다. 그냥 편하게 순이익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마진율,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매출에서 몇 %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느냐, 매출에서 몇 %의 순이익을 뽑아내느냐.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10억이 나와. 그럼 10%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순이익은 한 5억 나와. 그러면 5% 순이익률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매출은 100억이지만 영업이익률은 10%, 지배주주 순이익률은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진율, 이 두 가지 지표가 올라가 줘야 돼요. 혹은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30%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마진율이 진짜 높은 사업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기업들은 유지만 해줘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올랐다가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지는 추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안 올랐다 그러면은 뭐 노려볼 수 있겠는데 아마 그런 기업은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예, 마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30% 넘어가는데 마진율이 증가하다가 뭐 이러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업은 한 번은 뜁니다. 이미 뛰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뛰었다, 이 종목은. 너무 고평가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가는 기업들만 제가 추렸어요.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익률 탑10 주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10개 추렸다 해가지고 이익률 30%를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이익률 30%는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 있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공유합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가 괜찮은 종목. 근데 이익률이 꺾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거나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최소한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가는 기업이 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괜찮은 기업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이건 진짜 괜찮은데 하면은 따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해온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종목일 거예요. 여드름 패치제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좀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023년 고점은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두 번째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삼각수렴, 저점을 높이면서 같은 고점을 두드리다가 돌파, 그리고 눌림목, 재반등, 그러면서 7만원 가격대, 여기를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7만원 이제 근처 가격대 두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NL이 이제 여드름 패치제로 좀 유명합니다. 원래 창상 피복제나 이런 걸로도 유명한데 올해부터 이제 재작년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23% 이렇게 움직이다가 31%로 뛰었다가 다시 줄어들잖아요. 22년, 23년으로 가면서 29%, 26%.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21년, 22년, 23년 가면서 주가가 좀 조정 나와요. 혹은 막 매출 영업이익 막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 다 늘어나는데 보세요. 막 순이익이 900억 찍고 31%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지만 순이익은 계속 올라갔어요. 영업이익도 올라갔고. 근데 주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왜 못 갔어요?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 구조가 이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 마진율이 중요한 게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겨먹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마진율이 높아야 거시적인 충격이나 주변 사업 환경이 좀 힘들어져도 그게 이제 버티는 게 좋아요. 좀 덜 팔아도 많이 남기니까 사업이 휘청거릴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외형 확장을 이렇게 해놔버리면 사업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매출 줄어들고 이랬을 때 마진율이 적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려요. 왜냐면 고정비라는 거는 꾸준히 나가는 돈이 또 일을 벌려놓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악재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건강한 기업이고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너도 나도 사고 싶어서 웃돈 주고 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외형 확장이라는 거는 그냥 싸게 박리담회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TNL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뭐 15%도 안 되는, 거의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무차입 구조에다가 이제 PER은 10배 아래로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은 30%대를 달성할 걸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 추세입니다. 역대급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장일에 영업이익률 31%가 최고였는데 내년 내후년엔 32%대를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순이익률도 27%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7% 이제 후반대까지 계속 유지해 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TNL은 지금 뭐 7만 원 언저리 저항을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저점 계속 높이면서 돌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니들 기술력으로 여드름 패치제, 이게 해외에서도 아마존에서도 잘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PT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첫 번째 종목으로서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리파인이에요.
리파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4월 22일 영상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놨고 6월 12일 영상에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그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TNL은 1월 9일자 올해 1월 9일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기업 분석 해놨습니다. 리파인은 제가 2번이나 사도 된다고 올해 4월 올해 6월 2번이나 매수 공략 사인을 드렸는데 이제 4월 달에 말씀드렸고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뚫고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통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기업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점유율 90%가 넘어가고요. 사실상 그냥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이 사업 구조 자체를 특허를 내가지고 28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28년까지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업을 아무도 못해요. 얘네가 하는 게 뭐냐? 권리 조사하는 애들이에요. 요새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가가지고 이게 실제로 권리가 맞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가 많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얘네가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TNL이랑 비슷하게 리파인도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적어요. 그냥 사업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빚 없이 사업하는 수준이에요. 리파인은. 매출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도 32%에서 시작했는데 34%, 35%, 36%, 36% 초반 여기까지 막 올라가죠. 순이익률도 계속 상승 추세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절대적인 마진율도 높아. 거기다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 당연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늘어나죠. 마진율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시총도 PER 10배이야. 아직도 저는 리파인 더 간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도 몇 %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리파인은. 뭐 신고가까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공격적으로 살 가격은 아니지만 조금은 사도 되지 않나. 혹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 또 담고. 그러기에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내후년까지는 뭐 주가 계속 좀 우상향 패턴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면 떨어지겠지만 우상향 패턴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또 이제 뷰티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휴젤은 보시다시피 이제 톡신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한 미국을 포함해서요.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 진출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스킨 부스터 제품으로 이제 유명하고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20% 정도. 이것도 진짜 낮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진율 높은 기업들은 사업 구조 자체도 엄청 안정적이에요. 얼마나 이제 이쁘게 사업합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까? 영업이익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이제 36%에서 36.8%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40%, 내후년에 43%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43%. 제가 보통 휴젤이랑 파마리서치를 묶어서 많이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까지 묶어서 말씀드리고. 근데 왜 매번 탑픽으로 1순위로 휴젤을 꼽냐면 일단 전 세계 시장, 특히 제일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휴메딕스 보세요. 마진율이 20%대예요. 파마리서치 볼까요? 30% 초중반 후반대입니다. 휴젤은요 40%대예요. 물론 솔직히 파마리서치나 휴젤 정도는 이 정도 급이면 왜냐면 순이익률이 30% 초반인 거는 뭐 독인 객인이거든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건 이게 진짜 괴물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수치가 상징하는 게 좀 커요. 그래서 휴젤을 1순위로 놓는 건 있습니다. 근데 휴메딕스가 왜 아직까지 이 가격에 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휴메딕스 실제로 소개도 해드렸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4만 원 매물대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 갔을까? 이거 살 바엔 휴젤 산다는 거예요. 휴젤이 훨씬 좋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톡신 관련된 뭐 종목을 산다 해도 휴메딕스 뭐하러 사 그냥 휴젤 사지 이거예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휴메딕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건 또 투자 성향 차이니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돌파 안 나온 거 돌파 나올 거 뻔히 보이긴 하니까 이런 걸 이제 선침의 관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아마 나중에 두고 보면 수익률은 휴젤이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뭐 제가 무조건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주식을 사려고 고려를 하시면 주가가 조금 높더라도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더 높게 찍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단순히 뭐 얘가 매출 더 나오고 더 저평가되어 있고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완전 주식 햇병아리 시절에는 매출 잘 나가네? 갑자기 매출 엄청 뛰었네? 진짜 유의미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20배, 30배, 막 1000배가 매출이 뛰어. 그건 진짜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냥 경쟁 업종들 사이에서 그냥 매출이 좀 더 많이 뛰고 뭐 그냥 좀 더 높고 이익도 조금 더 많이 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마진율이 더 높은 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휴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보시라. 둘 다 3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 심지어 파마리서치는 30% 후반, 휴젤은 40%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정말 괴물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신고가 썼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신고가 썼잖아요. 파마리서치도 지금 신고가 쓰고 꽤 올랐고.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16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파마리서치 휴젤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르는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떨어지면 땡큐예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파마리서치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매수한다면 뭐 소액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휴젤은 아직 좀 저는 기회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자, 이거 마이크로 디지털도 제가 7월 15일 날 영상 자세하게 기업 설명 해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디지털도 솔직히 바이넥스가 여러분들 훨씬 매출도 많이 나오지 훨씬 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바이넥스는 마진율이 여러분들 17%, 14%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10%대 중후반. 근데 마이크로 디지털은 마진율이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순이익률은 30%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바이넥스는 좀 주춤주춤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은 진짜 거의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신고가도 굉장히 빠르게 갱신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 조금 캐파 자체는 작아도 마진율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총도 작고 2,400억밖에 안 되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천억대가 넘어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 마진율도 마이크로 디지털이 훨씬 낮고 시총은 3분의 1도 뭐 더 싼 수준이고, 그리고 이익 남기는 거 보면은 파이넥스도 뭐 간간히 적자를 보는데 조금 덜 먹더라도 강소기업 개념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을 좀 더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올라가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마이크로 디지털이 마진율을 봤을 때는, 근데 얘가 이제 매출 캐파가 너무 작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실질적으로 찍히는 게 막 그닥 마이크로 디지털은 별로여가지고 제가 봤을 땐 내년 정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이넥스, 마이크로 디지털 다 제가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관련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장이고 우량주고, 근데 마진율은 또 30%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바이넥스도 물론 좋아요. 제가 실제로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이고,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근데 얘는 시총 7천억짜리가 마진율이 지금 17%, 14% 이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70조짜리가 30%, 20%대가 나와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찍지 이익률도 더 나오고 매출 캐파도 훨씬 높고 절대적인 이익도 훨씬 많이 나오는데 바이넥스 찍을 바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찍죠. 진짜 기대감으로 찍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냥 무난하게 찍겠다 하면 굳이 바이넥스 좋은데 삼바를 찍는 게 낫죠. 차라리 진짜 좀 리스크 감내하고 소형주로 내가 조금 역전을 바라듯이 리스크 감내하고 좀 더 탄력적인 걸 원한다 하면 차라리 마이크로 디지털로 확실히 소형주로 가버리든지 하지, 굳이 어중간한 바이넥스가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진율도 엄청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삼바는 지금 30%대 20%대가 나와버리잖아요. 마진율이. 그죠? 30%대 20%대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딱 신고가 쓰고 지금 눌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리도 저는 엄청 좋다고 봐요. 나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사라고 딱 자리 준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이 자리 안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전자처럼 이제 황제주 되고 막 100만 원 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뭐 분화 쪼개가지고 조금 이제 한 주당 단가 낮추고 이럴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당장에는 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이랑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관련된 종목, 생물보안법 수혜받는 종목 중에서는 마진율이 3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에요. 물론 바이넥스도 올라갔지만 앞으로 계속 본다라고 했을 땐 저는 원픽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ST팜이잖아요. ST팜도 물론 좋거든요. 엄청 좋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T팜도 삼바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전고점 뚫었는데 얘는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진율이 더 안 나와요. 매출도 더 안 나오는데 마진율도 더 적어. 그러니까 ST팜을 왜 사겠어요? 그냥 차라리 삼바를 사지. 하나를 팔아도 삼바가 더 많이 남겨 먹는데, 심지어 매출도 더 높은데 굳이? 그러니까 선택지를 이렇게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안다, 주식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ST팜 안 찍는 거예요. 바이넥스 안 찍어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지. 훨씬 좋은데, 절대적으로 보다 마진율도 좋아, 규모도 좋아. 그나마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PER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다 PER의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통용되는 말인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헐값에 나오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페라리가 그랜저 가격으로 떨어지길 바라시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라리가 제네시스 가격에 판매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NL, 리파인, 휴젤, 마이크로디지털,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6개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4개 종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인데 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담된다 하면 제가 계속 차선책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SK바이오팜,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서우면 SK바이오팜 사라니까.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미국 진출도 성공했고, 적자 보던 기업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이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30%대를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가 10%대, 내년 20%대, 내후년에 37%, 순이익률도 30% 넘어가서 33%가 예상됩니다. 주가는 바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마진율은 10%대를 예상하지만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안 갔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원하면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37% 찍히죠? 주가 이 자리에 안 있죠,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주식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기대가 되니까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침을 좋아하면 나중에 마진율 30%대가 찍힐 걸로 기대되는 SK바이오팜을 보시는 게 맞다. 당장에 찍히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볼 거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맞고, 올라가 있는 추세 매매 선치면은 SK바이오팜 이걸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매물대도 이미 뚫고 딱 지지받치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거 매수하라고 자리도 얼마나 친절하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제약바이오 사라고 조정 주고 있는 고마운 종목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뭐 유한양행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솔직히 이제 알테오젠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2배는 더 간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너무 못 사겠으면은 살 수 있는 차선책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SK바이오팜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뭐 굳이 하나 더 껴주자면 HK 이노엔도 자리 얼마나 좋아요. 마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10%대 나오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 많다. 총 7개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뷰티, 의료 뷰티 쪽으로 넘어가서 클래시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클래시스는 초보자분들이 투자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 트레이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장기간에 두드리던 고점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나온 자리여가지고 이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봄직합니다. 클래시스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큰돈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근데 추세 매매, 트레이딩 매매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봄직한 종목입니다. 당연하게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면서 뭐가 나와주고 있죠? 부채 비율은 30%도 안 돼. 마진율은 50%대가 찍힙니다. 클래시스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쓰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마진율이 50%대를 찍어줍니다. 30%대 대박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40%대는 미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50%대 마진율은요, 야, 이거는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이런 종목은. 심지어 이 정도 이익을 뽑아내는데 마진율이 50%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순이익이 막 20억 나와. 근데 마진율이 50%야. 이런 기업은 뭐 찾아보면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자릿수 이익, 최소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이익을 뽑아내는데 마진율이 50%가 나온다? 이거 심지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7년도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거 매출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뷰티 쪽에서,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그냥 압도적인 대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길 거는 당장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성분들 좀 젊은 자녀나 이제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슈링크 알아? 혹시 슈링크? 여잔데 슈링크 모른다? 없을걸요 아마? 네, 없을 겁니다. 젊은 여성분인데 슈링크 안 해봤을 수 있죠. 근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지금 뷰티 시장에 있어서, 미용 그 피부과 시장에 있어서 그 정도 급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이다. 이 정도 마진율이면 추세매매 한번 도전해봄직하기도 해요. 클래시스. 말도 안 되죠 진짜. 마진율이 50%대라니. 그러니까 53%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빠졌었어요. 영업이익률이 53%, 51%, 48% 빠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올랐어요. 49%대, 올해 51%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거든요. 뭐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고, 클래시스는 지금 시총이 3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마진율이 너무 높으니까 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지금 만약에 한번 흔들기 나온다. 8월 5일에 한번 클래시스 조정 나왔었잖아요. 이럴 때 뭐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마진율 50% 넘어가는 종목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50%가 넘어간다? 50%대 유지한다? 이런 종목은 솔직히 뭐 이럴 때 사는 거죠. 이게 막 PER이 50배, 100배 넘어가는 거 아니면.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액으로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톤입니다. 이게 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마진율이 높게 나오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업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 구조인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도 또 이제 CDMO보다는 이제 그 신약 개발하고 이런 게 또 마진율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사업에 절대적으로 마진율이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크래프톤 쪽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또 마진율이 안 나오는 업종군이 있어요. 중후장대 산업들이 제조업, 뭐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게 전통적으로 마진율이 잘 안 나옵니다. 다 한 자릿수, 끼케야 두 자릿수, 뭐 10% 초중반이래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게 게임주잖아요. 크래프톤은 제가 이미 3월 18일 날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3월 18일 영상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기업 분석해놨습니다. 현재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곤 있었지만, 사실 이제 2020년도부터는 매출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1조 6천억에서 8천억, 8천억, 9천억,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서 20년도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주가도 많이 조정이 나왔고요. 작년까지도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올해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쭉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건데, 당연하게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15% 언저리, 거의 무차익 구조, 부채 없이 운영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19년도에 33%의 영업이익률이었던 게 46%대로 올라섰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래서 사실상 크래프톤은 2020년도에 상장했으면 아마 주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장을 2021년도에 했죠. 46%에서 영업이익률이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진 거예요. 마진율이 확 박살이 나버리니까 솔직히 30%대 영업이익률, 20%대 순이익률도 높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거 기업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돼요. 마진율은. 아무리 높아도. 왜냐면 그 기대감이 소멸돼 버려요. 마진율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마진율이 뚝 떨어지니까 주가도 뚝 떨어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매출은 유지하고 이익은 올랐을지 몰라도. 그러다가 22년도부터 다시 마진율을 회복하죠. 순이익률은 근데 그대로 20%, 오히려 더 떨어졌어. 순이익률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주가 더 떨어진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40%대 회복했지만 순이익률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22년도에 확 떨어지진 않고 질질질 주가가 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22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안 좋은 이슈도 있기는 했죠. 그리고 2023년도에 4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주고 순이익률이 다시 31%대로 올라옵니다. 2023년도부터는 이제 좋아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에 저점 찍고 이제 후반부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부터 회복된 게 2024년도에 주가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41%,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40% 초반대를 유지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놀라운 건 순이익률이 정말 잘 나올 때 33%를 찍었었는데 올해부터는 39%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30%
20% 중후반대가 이제 찍힐 걸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마진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겠구나. 이제 영업이익률 40%대 그리고 순이익률은 30% 초반이 최고치였는데 30% 후반이 찍힐 것 같고 중반까지는 계속 유지해 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는 펌핑이 한번 나오는 거죠.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더 올라갈까는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크래프톤이 여기까지 엄청 크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인도 시장에서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엄청 흥행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도가 IT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수가 엄청 많고 중국을 대체할 정도로 땅덩어리와 인구수가 많은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한번 선방을 하게 되면 매출 캐파 자체가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흥행 랠리에 따라서 2차적인 슈팅이 또 나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크래프톤이 조정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지지 라인을 받쳐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까지 좀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소액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렇게 이제 높게 주가가 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인도 실적에 따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도 많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W게임즈인데요. 이 게임주가 제가 이제 마진율 자체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대장은 크래프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부대장 정도? 원래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장주만 보면 안 돼요. 한 3등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러면 NC소프트나 뭐 넥슨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마블이나? 한번 볼까요? 잠깐 말 나온 김에. 인식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영업이익률이 보이시죠? 너무 안 좋아요. 시총 높은 건 알겠는데 한 자릿수 영업이익이 작년이랑 올해 NC소프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리니지 이후에 뭐가 없어요. 넥슨도 뭐 마찬가지지 뭐. 넥슨은 올해부터 좀 많이 찍히네. 넥슨은 추세만 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0%대 30%. 와, 내후년에 36%대 전망인데 순이익률은 30% 가까이 되고. 넥슨은 추세만 돌리고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이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 이거 사태 난 거 아시잖아요. 확률 조작 사태부터 해가지고 기업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어요. 그래서 NC소프트나 넥슨게임즈는 게임 업계에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 넷마블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적자 계속보다 올해부터 이제 흑자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좀 들쭉날쭉합니다. 마찬가지 보시죠. 마진율이 한 자릿수예요. 우량 기업들 진짜 잘 나가던 게임주들이 많이 몰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볼만한 거는 크래프톤 정도가 저는 진짜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펄어비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펄어비스도 저는 뭐 검은 사막 이후에 아직 좀 애매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올해는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도. 굳이 뭐 넥슨이나 펄어비스 내년에 상황 보고 투자를 고려해봄직한 것 같은데 지금은 투자 다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맞아 10번째 마지막 종목 W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이제 막 자리도 그렇게 위험한 자리도 아니죠. 괜찮은 자리입니다. 47,500원 지지 딱 받치고 매물대 돌파해가지고 지지 받치고 횡보하는 자리. 그리고 마진율이 30%대를 계속 30%에서 29% 3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 36%로 확 뛰어버렸어요. 올해 39% 내년 내후년까지 39%대 계속 유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25%대로 작년에 확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 27% 내년 내후년까지 27% 언저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뭐 EPS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PER이 얘는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배 정도 수준. PBR도 1배 이하예요. 그래서 저평가나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W게임즈가 크래프톤보다는 매력적입니다. 근데 크래프톤도 솔직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래프톤이랑 W게임즈를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어떨까? 게임주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펄어비스나 넷마블, 뭐 넥슨게임즈, NC소프트 이런 뭐 유명한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은 뭐 투자 고려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이익률 기반으로 따졌을 때 W게임즈와 그 다음에 크래프톤
대장주는 크래프톤, 부대장주가 2등주가 한 W게임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웃돈 주고 사가는 주식, 지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0%대를 넘어갈 걸로 기대되거나 이미 넘어가고 있는 주식으로 한 10개 종목을 추렸습니다. 추세는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그리고 마진율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유지하고 있으면서 30%를 넘어갈 걸로 기대되거나 넘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고마진율, 고이익률의 10개 탑10 주식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투자에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추세를 돌리는,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지 않고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거나 고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을 유지하거나 올리고 있는 기업은 정말 성장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뛰어나게 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도 여러분들 꼭 고려해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10개 기업도 고려해보셔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 여러분들 고수익률 노리는 투자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장인이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자료 제가 발굴하고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댓글이랑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